한국의 Z세대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업무 중 일이 막히면 가장 먼저 인공지능에게 도움을 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5개국의 18세부터 27세 Z세대 직장인 5,048명을 대상으로 AI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 Z세대 응답자의 80%는 업무상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찾는 수단으로 AI를 꼽았습니다. 다음으로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 순이었습니다. 또 한국은 응답자의 80%가 AI 업무 방법을 더 낮게 바꿀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른 4개국은 50에서 60%대의 수준에 그쳤습니다. 반면 AI 어플리케이션이 많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반응 역시 한국이 75%로 가장 많았습니다. 영국, 독일, 미국, 프랑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 5개국의 Z세대는 본업 외 부업에서 AI를 도우미로 쓰는 비율이 73%에 달했습니다. 이들에게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묻자 긴 문서나 회의 요약 부문에서 가장 요긴하게 사용했습니다. 이어 텍스트 및 시각 콘텐츠 생성, 자료 조사와 아이디어 찾기 등에 활용했습니다. 또 응답자 대부분은 AI의 잠재력에 대해 낙관적이며 스마트폰이나 PC같이 이미 사용 중인 기기에 내장된 AI 도구를 선호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각국 Z세대를 AI 슈퍼 사용자, 실험가, 신중론자 3개의 성향으로 분류했습니다. 슈퍼 사용자는 AI를 가장 활발히 쓰는 유형이며 콘텐츠 크리에이터나 웹 개발자 등 AI를 많이 쓰는 직종을 부업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스마트폰과 PC 간 서비스 통합 등 첨단 이슈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실험가는 AI를 시간 절약 등 실용적 목적에 주로 사용하며 부업도 금융투자나 코칭 등 AI와 어느 정도 관련 있는 일을 했습니다. 신중론자는 AI를 아직 생소하게 여기는 집단으로 디지털과 무관한 일을 부업으로 하고 직장도 안정적 수입 등의 가치를 우선으로 추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쓰레기 매립지도 앞으로는 지질학적 지층으로 간주돼야 할 것 같습니다. 매립지 영향으로 산사태를 비롯해 실제 지층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8월 30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2024 세계 지질과학총회에서 남욱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인류세 세션에 참가해 폐기물 지층의 인류학적 중요성을 발표했는데요. 남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곳곳에서 지진으로 땅속 쓰레기 매립지가 파손되어 환경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구 동토층이 녹으며 메탄이 발생하는 것처럼 무단 투기를 포함해 세계 곳곳의 쓰레기 매립지에서도 메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남연구원은 100% 인간 활동인 폐기물 때문에 지구가 바뀌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인간 활동이 지구 환경을 바꾸는 지질 시대를 이른바 인류세라고 하는데요. 급속한 산업화 시기 이후 특히 퇴적층의 핵실험의 흔적인 플루토늄이 등장한 1950년 이후를 인류세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질 시대의 명명 권한을 가진 국제층서위원회는 2009년부터 인류세 워킹그룹을 만들고 인류세를 새로운 지질 시대로 인정할지를 연구해 왔습니다. 당초 이번 부산 지질총회에서 인류세가 홀로세를 이을 새 지질 시대로 선포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세계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홀로세는 약 1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지질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층서위원회가 인류세 도입은 성급하다고 부결하면서 인류세는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총회에서는 전 세계에서 연구된 인류세의 증거들이 활발하게 논의됐습니다. 아그니에슈카 갈루스카 폴란드 얀 코아노브스키대 화학연구소 교수는 폴란드 북서부 코어브제크 해변에서 발견된 총알파편 암석을 소개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투로 해변에 떨어진 황동 총알이 사암, 석회암과 만나 새로운 물질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갈루스카 교수는 최근 몇 년간 섬 연안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통과 마찬가지로 인류세의 예시라고 말했습니다.
학자들은 공식 명칭 도입과 별개로 우리가 실제 인류세에 살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이 외교 국방 두 경로를 통해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며 독도 방어 훈련을 일절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8월 27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의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시마네현 다케시마에서 훈련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케시마가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노루 방위상은 이어 일체의 독도 방어 훈련을 하지 말라고 한국에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22일에 국제정책과장이 한국 대사관 국방무관에게 강하게 확인했고, 이에 더해 이번과 같은 유사한 훈련도 일절하지 않도록 강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올해 첫 독도 방어 훈련이 비공개로 진행된 8월 21일에는 외무성을 통해서도 한국의 훈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엔 방위성이 나서 한국 국방부의 독도 방어 훈련을 일절하지 말라고 경고한 뒤 이를 언론에 공개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은 해군의 정례 훈련이니 일본이 관여하거나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